안녕하세요. 함께 걷자 부자의 길의 권프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다가올 경제 위기. 과연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입니다. 저는 기정사실화된 긴축 정책과 테이퍼링으로 경제 발전의 동력마저 사라지는 글로벌 위기가 다시 한번 닥칠 거라 여러 번 말씀드려 왔는데요. 연준 의장 파월조차 본인의 대응이 늦었음을 시인했고 주가와 아파트 시장은 연일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발 봉쇄 정책까지 장기화되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최악의 경우 1%까지 떨어질 전망인데요. 정말 이러다가 IMF 사태에 맞먹는 경제 위기가 닥쳐오지 않을까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경제 위기의 원리를 두 가지로만 생각하면 단순합니다. 돈을 너무 풀어서 엄청난 물가 상승이 발생하거나 돈을 너무 줄여서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상황입니다. 1929년 대공황 때에도 장기간의 평화와 경제 호황으로 시중에 너무 많은 돈이 풀렸고 그래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긴축을 시도했다가 주가가 폭락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고요. 오일 쇼크 때에도 중동 국가들의 유가 인상과 베트남 전쟁 패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막대한 달러 유입으로 해결하다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심화된 사례였습니다. IMF 때도 비슷하죠. 한국은 엄청난 경제 성장에 눈이 멀어 무분별하게 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려줬지만 결국 기업들은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었고 달러를 비롯한 외화까지 부족해지면서 대한민국은 결국 국가 부도 사태까지 맞이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모기지론이라는 일종의 사기 상품에 속아 집값은 폭락했고 저소득층들은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수많은 거대 은행들이 연이어 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기지 사태는 유럽까지 퍼져 유로존 위기까지 촉발시켰습니다. 이렇듯 비슷비슷한 원리로 무슨 연례 행사 마냥 세계를 뒤흔드는 경제 위기는 주기적으로 발생했는데요. 단연코 앞으로도 이런 경제 위기는 더욱 자주 더욱 강력하게 우리의 목줄을 쥐락펴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이런 위기를 발판 삼아 부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 역전에 성공한 것일까요?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바로 실물 자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입니다. 실물 자산은 실제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자산을 뜻하는데요. 실물 자산이라고 하니 부동산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 바로 부동산인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실물 자산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는 실물 자산보다는 화폐로서의 특징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대출 하나 없이 아파트를 샀다면 해당 아파트는 특히 이런 경제 위기에 든든한 자산이 되지만 100이면 100 대출을 받은 상태로 아파트를 사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실물 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는 전세금을 끼고 구매하는 갭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순수한 실물 자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강력한 실물 자산 중 하나는 바로 미국의 달러입니다. 대표적인 기축 통화이자 전 세계의 모든 금융계의 기본인 달러야말로 이런 경제 침체에 더욱 큰 힘을 발휘하는데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남미 브라질에 사는 철수영이라는 두 친구가 있습니다. 철수는 브라질 화폐인 헤아를 대량으로 가지고 있고 반면에 영이는 같은 값어치의 달러를 대량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브라질에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환율이 폭등했는데요. 과연 둘 중에 누가 돈을 벌게 될까요? 그동안 저희의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너무 쉬운 결과를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같은 가치의 달러를 가지고 있는 영이입니다. 즉 브라질의 경제 위기로 브라질 화폐의 가치는 곤두박질 쳤지만 기축 통화인 달러의 가치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죠. 가령 경제 위기 전에는 5헤알로 1달러를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10헤알을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경제 위기 시에는 미국 달러를 제외한 모든 화폐들이 엄청난 가치 하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받는 투자처들, 특히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는 더욱더 폭락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역사적 사건들의 통계를 살펴봐도 경제 위기 때마다 늘 주식과 아파트는 패닉장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은 경제 위기 시에 달러와 더불어 상가 매매도 활발해진다는 점인데요. 특히 빌딩 부자로 유명한 비김태희 부부를 시작으로 하정우, 유준열 등등 수많은 스타들이 상가로 큰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유력 자본
자본가들의 적극적인 상가 투자는 1929년 대공황 때도 오일 쇼크 때도 크게 성행했죠. 왜냐하면 경제 위기 때는 늘 많은 실업자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취업난이 심각해질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창업을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정부 또한 창업을 권장하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그만큼의 세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요. 가령 대공황 시기에 미국에서 실시한 뉴딜 정책 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가 직접 사업을 주도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선 그만큼 많은 상업시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좋은 입지의 중심 상가는 예나 지금이나 인기가 많습니다. 사실상 입지가 상가 매출의 8할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만약 내가 대출을 활용하여 상가를 샀다면 당연히 대출 이자보다 월세를 많이 받아야 수익이 남을 텐데 금리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월세가 오르고 월세가 오르면 당연히 매매값도 동시에 오르게 되는, 즉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듯 자본가는 절대 소소한 투자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제 위기에 오히려 상업시설으로 눈을 돌려 꼬마 빌딩, 중대형 빌딩에 과감한 투자를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부자가 하는 거를 따라해라. 다가올 경제 위기에 좌절하지 마세요. 깨어있는 분들에게 경제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팀과 함께 하시면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 또는 투자에 대한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단톡방을 통해 좀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더욱 유익한 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